자, 오늘은 은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족이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의 고려 초기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고려 초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0만원짜리 이거 10만원 주고 사면 이걸 공짜로 줘. 소중한 거. 자, 문벌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벌귀족이다.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를 이야기할 때 고려 귀족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사회가 이제 나아갔기 때문이죠. 문벌귀족의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문벌귀족이다라고 하면 오랜 기간, 몇 대에 걸쳐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한 그러한 가문들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파평윤씨, 인주이씨, 경주 김씨, 안산 김씨도 있었대요.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호족이나 육두품 출신 중에 계속적으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 바로 음서와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흰색이네. 이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 음서제도라고 하는 거였는데, 음서제도는 뭐냐면,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라면, 음서제도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의 친인척 중에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직을 줄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을 우리가 음서라고 합니다. 즉,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음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바로 공음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공음전은 뭐냐면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내가 토지를 받고 또한 내가 공음전을 받고, 그러면 내 자식은 아빠로부터 받은 거 또 나한테로부터 받은 것들을 해서 점점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권력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기 위해서 중첩된 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64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인주이씨 가문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 문종한테 이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왕에게 자기 딸 3명을 다시 똑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벌귀족에 이제 가장 잘 나갔던 때를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종에게 자기의 첫째 딸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인종에게 또한 두 명의 딸을, 2개래요. 여성 비하 발언 아니고요. 2명의 딸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어때? 자기 동생이 며느리인 거야. 자기 언니가 자기 시어머니가 되는 이러한 이제 계족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끼리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 권력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권력자들을 위한 그런 세상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러한 문벌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근 세력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개경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면, 이제 측근 세력은 이제 지방을 근거로 해서 과거를 통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꼬이네요.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그런 세력들을 왕이 자기 세력화해서 바로 이들과 서로 대항하게 하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측근 세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러한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두시고 잠깐 대외관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여진이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길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약하고 우리나라에 약간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려 밑에 존재하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여진이 조금씩 뭉쳐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고려는 긴장하게 되고, 그런 여진을 혼내주기 위해
여진에게 딱 맞는 그런 부대를 하나 형성을 하게 되죠.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여진은 말을 타고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러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제 보병이거든요. 창을 들고 이렇게 막 찌르는 그런 보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기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별무반이라고 해서 바로 여진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병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부대인 보병 그리고 승임으로 구성된 승병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에 대항하고자 하고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세력들을 다 혼쭐을 내주죠. 그리고 이쪽 위에 지역 우리나라 이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스리고자 하죠. 하지만 이제 윤관을 시기한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여진이 자꾸 달라고 하고 또한 이제 새로운 지역을 아무래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국방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래서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진이 이제 말 잘 들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여진이 점차 통합되어 나가면서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문벌 귀족 사회로서 이제 특정한 권력가들을 위한 나라로 점차 변화하여 나가게 되고 여진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여진이 이제 더 성장해서 금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게 처음에는 형제관계를 요구했다가 결국에는 사대관계, 즉 군시관계를 맺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을 군주의 나라로 우리가 섬기라는 거, 우리나라 신하의 나라라 명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때 문벌귀족 사회였습니다. 얘네는 자신들의 전쟁이 나면 권력이 잃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나라의 사대관계를 수용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이제 세력가가 이자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로부터의 국가의 자존심이 무엇이냐? 하나도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사대관계를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러한 금나라의 사대관계를 수용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들을 서경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벌귀족 세력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개경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서경을 근거지로 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세력들 우리가 개경파라고 하죠. 그럼 이 두 세력들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개경파의 대표자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미 이장님이 죽었어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죠. 김부식은 삼국사기로 유명합니다. 삼국사기를 저술한 사람이죠. 개경파는 금나라에 사대하는 것들에 대해 찬성을 하고요. 또한 이들은 굉장히 신라 중심적인, 신라 계승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이들은 대체로 유학자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건 세상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좋은 상태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개경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로 서경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경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금나라에 사대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고구려를 계승하는, 야 우리 태조 때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그리고 풍수지리설이라고 이제 개경은 쇠하였다. 이제 서경이 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세력들이고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그러한 개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서경파죠. 둘이 정치적 싸움을 해나가는 사이에 결국에는 서경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묘청 등은 서경을 장악하고 서경 천도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 문벌 귀족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 여기 실패를 맛보게 되죠. 이러한 서경 천도 운동을 추후 고려 후기 근현대 시기에 신초라고 하는 분은 일천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래서 신초라고 하는 분은 이 서경 천도 운동이 우리 이렇게 성공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어쨌든 문벌 귀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금나라로부터의 사대관계를 수용하고 또한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계속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되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바로 무신정권,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몽골 귀족들은 무너지게 되고 고려 사회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무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